네, 2021년 11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민주당은 왜 꼴통이 됐는가? 수구를 붙이고 싶은데 수구를 자꾸 보수로 이해하실까봐 뺐습니다. 탁현민이 띄워주고 윤건영이 보호해주니 꼴통이 됐다. 저희 판단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각본 없는 국민과의 대화를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나갔을 때는 아마 다 끝났을 텐데 이제야 왜 각본 없는 대화를 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저는 윤건영 의원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18일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씨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 양반을 쭉 보면서 대장동 게이트에 대응하는 거라든지 부인 문제에 대처하는 걸 쭉 보면서 아, 이 사람이 갇혀 있구나. 생각을 확장하지 못하는구나. 늘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보게 되면 맨날 그게 그 소리예요. 곧 갇혀 있더라고요. 글쎄, 저 양반이 어렵게 컸다라고는 하는데 그때의 성공 프레임에 갇혀 있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보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클 때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들이 엄마나 아버지 칭찬받으면서 쭉쭉 크잖아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하게 되면 한 발 더 딛고 넘어져도 또 딛고 아주 무한도전을 하면서 쭉쭉 크지 않습니까? 제가 젊은 부부를 보면서 저는 원래 뿌리가 경상도라서 저희 어머님이 지금도 애들 가다가 넘어지면 아이고 야야 하면서 애비 하지마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굉장히 어머니한테 화를 내요. 애비 하지 말라고. 자꾸 보면 애가 위축이 된다고. 애들은 무한도전을 해야 이 박스권을 탈출하고 그래야만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 못 바꿉니다. 어쨌든 딱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지금 윤건영 씨가 바른말은 했어요. 박스권에 갇혀있다. 이재명 씨 지지율이. 그랬더니 심각하다. 민주당이 맞닥뜨린 첫 번째 큰 고비다 그럽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 많은 분들이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공감대 속에 여러 가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씨도 이제 확실히 상황을 인식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본인이 갇혀있는 사람이다. 프레임에 갇혀있다는 건 인식하지 못하는 게 저는 읽히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저부터 변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새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꼭 이 사람이 뒤끝입니다. 자기도 변하겠다고 하면서 뭘 하나 물고 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핑계를 대는 사람의 특징인데 어쨌든 이런 거라도 자기가 변하겠다고 했다라는 게 저는 주목은 됩니다. 아직은 덜 깼다는 게 저희 큰 판단이고요. 주요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180석으로 뭔가 할 줄 알았는데 기득권만 되었네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합니다. 겸손하고 절실함이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미워요. 이제 본인도 그걸 알아듣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가 대구 서문시장에 갔을 때 쏟아졌다. 민주당에 대한 원망과 질책이 많이 가슴 아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인물, 심지어는 게으른 기득권이 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라는 것도 본인이 알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봅니다라고 하면서 욕설 등 구설수에 해명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먼저 여야 했습니다. 그 형사하고 그렇게 싸울 수 있어요. 감정 올라오고 자기가 그렇게 존경했던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화가 나죠. 심한 욕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 자꾸 해명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제목에서도 저부터 변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새로 태어나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변명이고 핑계라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그냥 I'm sorry 하면 되는데 욕설 등 구설수의 해명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먼저여야 했습니다. 라고 깨닫고 나고도 아직도 민주당을 물고 들어가는 이런 특징이 보입니다. 오히려 이재명이 민주당화 되었다는 지적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핑계2의 문장인데 사실은 그 밥의 그 나물이고 유유상정이죠. 이러한 집단에서 이재명 같은 사람을 뽑은 측면도 보이는 거죠. 저는 누굽니까? 그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 또는 뭐 지금 출당하긴 했지만은
뭐죠? 정의연의 누구죠? 윤미향 의원 이런 사람들을 쭉 주변에 드는 걸 보면서 야, 참 끈적끈적하다. 자기들끼리는 좋겠지만은 국민 눈에는 와,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 민주당에 대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재명 씨가 당내 인사들의 흠결을 감싸기 바빴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야 변명과 고집 좌고우면 사치입니다. 그 위기의식은 분명히 느꼈어요. 근데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있어서 이 프레임을 깨야 되는데 깨겠다는 의지는 아직 이 사람 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발견됩니다. 지난 11일 날 윤건영 씨 한번 제가 다뤘던 건데 지금 대통령 딸이 청와대에 와서 시집갔던 딸이 뭐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아들과 더불어 청와대 관저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제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신독의 삼갈신자도 모르는 대통령, 그 대통령 부인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장삼이사 같은 사람이 청와대에 앉아있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냥 보통의 어머니라면 딸이 힘들고 돈이 없다 그러면 친정 와서 살아라 할 수 있어요. 자기 집일 때는 가능해요. 근데 이게 국민 세금으로 움직이는 청와대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지금 자기가 청와대 관저에 사는 거는 자기 집이라서 사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위임받은 권력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거 하라고 집을 마련해 준 거고 그 집에서 부인은 배우자는 대통령을 서포트하라고 해놓은 거지 자기 딸 시집갔던 딸 어려우니까 도와주라고 해준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걸 보면서 몰래 1년 살면서 참 한심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대통령이 한심하거나 불쌍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죠. 대통령은 사실 두렵고 무서워야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존경을 할 수 있어야죠. 우습게 보게 되면 나라가 참 한심해지죠. 윤건영 씨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아까 민주당이 위기라고 했던 사람인데 아무리 선거가 코앞이지만 야박함을 넘어서 야비하다. 야당인 정치 공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문다희 씨 왜 청와대에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관례적으로 역대 대통령 가족들도 청와대에 다 거주했다. 네, 가족들 거주했어요. 단 미성년자일 때. 시집까지 갔으면 뭐 출가 외에는 차치하더라도 자기가 경제 그리고 문다희 씨 가족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도 분가한 가족이니까 재산 공개하지 않겠다. 나랑 상관없다고까지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들이면 뭐 퍼스트 차일드, 퍼스트 선, 퍼스트 도터 해가지고 그건 이제 키워야 되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 서포트하기도 하지만은 자기도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건 같이 청와대에 살 수는 있죠. 그리고 가끔씩 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참 저는 괘씸하다고 보는 게 전두환 씨가 대통령 되고 나서 자기 생일 때 가족들 불러서 이렇게 잔치한 거를 그걸 찾아내갖고 싹 돌렸잖아요. 유튜브에도 돌리고 뭐도 돌리고. 그래서 아주 막 호가호위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생일 때는 한번 가족들 불러서 파티는 할 수 있지. 그런 거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딸이 이렇게 몰래 사는 거는 그걸 지적하는 건 야비하다. 윤건영 씨의 이 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2018년인가에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 뭐 남북 정상회담 이끌도록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릇이 종지만 하다. 이렇게 큰 대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 구질구질한 따로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비용이 적다. 뭐 헛소리 했고요. 넘어갑시다. 월간조선 12월로 월간조선이 제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잡지가 월간조선이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신동아에 있었는데 월간조선이 좀 잘한다는 게 많이 인정이 됩니다. 우리 신동아 후배들한테는 좀 듣기 싫겠지만은 좀 분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월간조선에서 이강래 전 의전 비서실 선임 행정관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탁현민이라는 사람을 놓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잘했어요. 이강래 씨가 딱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 대통령 의전이란 게 사실 의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호보다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대통령이 뭐 보고받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의전에는 철학이 있어야 돼요. 최고의 의전은 VIP, 대통령이죠. 대통령을 띄우고 대통령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VIP를 만나는 사람, VIP가 만나는 사람, 대통령이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띄우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만나는 사람이 띄워줘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걸 뉴스로 보는 국민들이 감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강래 씨가 오히려 철학이 있네요. 탁현민이 만들어낸 작품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주인공이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탁현민이는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항상 만들었다.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만들더라도 예를 들면은 그때 오바마 때인가요? 그 오사마 빈 라덴을 그 스피어 작전으로 죽일 때 미국 UDT 특공대가 가서 해군 특공대가 가서 그 죽일 때 보게 되면 오바마는 요 구석에 앉아 있고 공군 준장인가 대테러 부대 책임자였겠죠. 그 친구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저 구석에 앉아 있는. 야, 바로 이거죠. 이렇게 해서 직접 행동하는 사람이 뜨게 하고 대통령은 구석에 있을 때 국민들은 박수치고 오바마가 칭찬받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누리호 발사에 대해서 제가 따로 프로 만들었는데 누리호 개발은 지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누누이 앞으로 지적하겠지만 그날 누리호 발사에 관련했던 과학자들을 병풍으로 세운 건 정말 잘못됐고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보는데 역시 이강래 씨도 그렇게 얘기하네요. 우리 이 쓴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과학자 병풍 보도, 예, 대통령 연설하는데 뒤에 과학자를 주역 세우는 것에 대해서 과학자를 병풍으로 썼다라고 보도를 하니까 탁현민이는 악마 같은 기사라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더니 이강래 씨가 없는 사실을 허위로 보도한 것도 아닌데 새빨간 거짓말 또는 악마 같은 기사와 같은 쌍스럽고 저급한 표현으로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하는 걸 보면서 성찰의 자세는 1도 없구나 라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해줘야죠. 그래야 프레임을 벗어납니다. 외연 확장이 됩니다. 이재명 씨 주변에도 이러한 측근들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다 딸랑해도. 제가 옛날에 딸랑 기사 여러 번 썼었는데 딸랑이들이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둘러싸여 있으면 좋지만 조직은 망합니다. 그리고 6.25 전사자 유해를 갖고 왔을 때도 제가 상당히 좀 불만스럽게 보도를 했었는데 질문합니다. 기자가 6.25 전사자 유해 송환도 레이저쇼로 만들었죠? 그랬더니 그 행사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한 거다. 대통령이 탁 이렇게 하고 감동적인 표현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유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철저히 주인공 입장으로 가야 되는데 탁현민은 거꾸로 대통령을 띄웠다는 겁니다. 기자가 전후 사정을 알고 있으니 질문을 하죠. 유해가 미국에서 온 거는 6월 24일 오후 5시인데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그 유해가 왔다는 복귀 신고를 하기 위해서 24시간 더 지나간 해가 진 다음에 했으니까 27시간을 대기시킨 다음에 쇼를 했다. 어떻게 합니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때 청와대는 이런 변명을 했었어요. 대통령 행사니까 방역해야죠. 제일 방역 세게 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조선인데 김정은이 악수할 사람들은 미리 다 알코올로 닦고 체온 조사하고 몸에 전염병이 없고 우리 코로나보다 더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악수나 하나 가까이 간다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얘기를 해요. 청와대는 방역 때문에 유해를 이송해온 기체를 행사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네, 유해는 이제 시신이니까 대통령 오는 행사에는 참여할 수 없고 그래서 이리저리 옮겨서 24시간을 지나서 25일 날 여름밤 하지 직후인데 그 밤 행사를 위해서 이리저리 옮겨고 대기했죠. 근데 이거는 그게 팩트인데 이거는 고국에 돌아온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 유해에 대한 모독이다. 호국혼에 대한 모독이었다라고 이강래 씨가 얘기합니다. 이겁니다. 탁현민은 이걸 못 봅니다. 문재인도 못 봅니다. 탁현민은 일개 비서니까 이해되지만 문재인이 못 본다는 게 문제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이재명 씨도 이제야 하고 감잡을 정도로 못 봤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장동 게이트 형수 사건에서도 그는 역시 계속 못 보는 청맹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자가 질의하죠. 2009년 12월 오바마 대통령이 노보 공군기지에서 새벽 4시에 나가서 아프간 전사자의 유해가 들어오니까 거수경례하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그거와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오바마는 거수경례하고 유가족을 진심으로 위로했다. 미국이라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대통령이 이 때문에 대기하고 방역하려면 가지 말든지.
오바마는 주인공이 국민이고 유해 그 전사한 장병이니까 그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격려를 하는 이런 모습 보이는 거. 우린 대통령이 뭐 늠름하게 격려하는 모습 보면서 이런 이거 꼴불견이죠. 탁현민표 의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강래 씨가 최고의 의전은 VIP를 띄우고 감동시키는 게 아니다. 너 오나한테 주군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은 봉급이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겠죠. VIP가 만나는 사람 더 나아가 그걸 뉴스를 통해 보는 국민을 감동시켜야 된다. 평가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겠죠. 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여러 인사 중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임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린 대통령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은 비서실장이라 그러는데 그 비서실장은 비서인가요? 참모인가요? 우리는 비서와 참모를 구별 안 합니다. 근데 회사에 가시면 비서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참모라고 안 하죠. 물론 회사 조직에는 참모 조직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사장이면은 뭐 본부장이 쭉 있거나 임원이 있어서 임원에 각자 파트가 있으니까 그 본부장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참모 역할을 겸해주죠. 사장단 회의라든지. 그렇긴 하지만 비서는 분명히 사장실에 별도로 비서실장하고 비서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이 세크러터리하고 스텝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모르면 국가나 기업을 경영하면 실패합니다.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을 우리나라 사전은 영어로 된 거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나 좀 봤어요. 인터넷 사전이긴 하지만 The Chief Presidential Secretary라고 번역하더라고요. Secretary, 비서라고 번역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서실장을 비서로 봅니다. 근데 미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은 영어가 뭔가 하면 The White House Chief of Staff. 화이트하우스는 뭐 대통령이니까 백악관이니까 빼면 Chief of Staff, 참모장.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스텝이 있을 때 스텝의 우두머리를 Chief of Staff인데 각군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을 다른 나라는 총참모장이라고 하는데 우리하고 일본은 과거 대일본 제국 참모총장이라고 번역했죠. 참모라고 번역합니다. 미국의 비서실장은 참모장입니다. 총참모장입니다. 참모는 뭐냐? 직언하는 겁니다. 비서는 뭡니까? 시키는 거. 왕명 임금이 있을 때 왕명이 임금 시키는 거. 야 여기 가려. 그러면 긁어주고 이거 누구 갖다 주면 갖다 주는 겁니다. 누구 전화 좀 연결하면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왕명을 출납하는 이런 사람들이 실세가 될 수 있죠. 호가호위할 수 있죠. 어명이요하고 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중신이 아니라 내시라 그러는데 내시에 대해서는 신체적으로도 남자 같은 경우는 제약을 가하고 그리고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많이 제한을 했는데 우리는 비서실장이 세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비서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가 충분히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은 이겁니다. 비서는 원래 힘이 없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하니까. 고대 임금이 있을 때도 내신의 힘을 못 쓰도록 많이 제약을 가했습니다. 육체적으로까지 가했습니다. 자, 현대의 비서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시키는 거 그대로 하는 비서가 있습니다. 이것 중에 가장 유명한 비서가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보통 세크러터리 제너럴 이렇게 번역하는데 세크러터리 중에 제일 센 거죠. 유엔 사무총장 우리 반기문씨가 있을 때 대단한 직급은 높아요. 근데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유엔 총회에서 결정된 거를 그걸 실행하려고 이리저리 시키는 대로 시키는 걸 받아서 하는 거고요. 유엔 내부 살림살이를 정해진 규칙대로만 하는 사람입니다. 직급만 높지 힘이 없는 게 그런 비서가 있고 결국 이건 비서죠. 아까 요런 비서를 우리 모임에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모임하게 되면 총무 두잖아요. 총무가 바로 비서예요. 요즘은 뭐 모임마다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총장이 총무입니다. 네. 우리 총회에서 결정한 걸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살림살이 이끌고 그죠? 학회도 그렇고 그런 겁니다. 또 하나의 센 비서가 있어요. 공산국가의 비서입니다. 공산국가에서는 당이 결정한 거를 집행하는 거를 비서라고 합니다. 이 당은 무슨 당이냐? 되게 프롤레타리아 당이잖아요. 프롤레타리아가 결정한 걸 하는 게 비서거든요. 근데 프롤레타리아는 다수고 당도 뭐 대회하게 되면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니까 중구난방. 결국은 비서가 결정한 대로 가는 거죠. 그런 비서가
제너럴 세크러터리, 세크러터리 제너럴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총비서. 북한에 있는 총비서가 누구예요?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김정은. 근데 한자 문화권이긴 하지만은 이 비서를 일본하고 중국에서는 석이라고 쓰잖아요. 우린 비서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국은 총석이라 그러죠. 시진핑이가 중국 공산당의 총석이죠. 일본 친구들은 이 제너럴 세크러터리를 제너럴을 장으로 번역해서 대장할 때 서기장 이렇게 번역하죠. 그래서 과거 소련의 공산당 책임자는 서기장. 아마 중국 공산당 책임자도 아마 일본 신문들은 서기장으로 쓸 것 같은데요. 중국식 표기인 총석이라고 안 쓸 거라고 같습니다. 이건 확인 안 해봐서 자신 없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산국가에 있는 총비서는 아니잖아요. 왜? 대통령이라는 딱 특정인이 있으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남는 거는 미국식 참모들, 바른말 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참모장이 될 거냐, 아니면 시키는 것만 하는 유엔의 사무총장 같은 거가 될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사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참모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엔 사무총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고 대통령을 보호하고 이런 역할. 그거는 비서실장 밑에 있는 의전실장이 해도 되는데 비서실장부터가 하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 따까리라는 게 문제입니다. 흔히 하는 얘기가 따까리. 다 알아들으시겠죠. 한번 역대 비서실장을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가 달라요. 박근혜 정부는 첫 번째 비서실장을 허태열, 그 다음에 왕실장이라고 했던 김기춘, 이병기 씨도 관록이 있는 사람이죠. 이원정, 한광옥, DJ도 모셨다.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허태열, 김기춘은 뭐 대단했고, 이병기도 그렇고, 이원정, 한광옥 아주 뭐 관록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썼습니다. 이런 분들을 쓰게 되면 대통령도 겁을 냅니다. 비서실장 보고 이거 어떻게 됐어? 이렇게 화를 못 내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뭐라고 참모들 대표로서 이야기하면 예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문재인 정권의 비서실장 볼까요? 첫 번째 임종석. 대통령보다 나이가 어리죠. 저보다도 어린 친구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격인지도 알고 있고요. 비서란 느낌 강하죠. 노영민 씨 지난번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 보수파가 뭐 데모한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코로나 퍼뜨렸다고 살인자야 하고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참 이렇게 대통령 뜻을 시행하기 바쁜 사람들이죠. 지금 유영민 실장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존재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예요? 지금 그래도 박근혜 정부는 참모장을 썼는데 문재인 정부는 사무장을 쓰고 있는 거죠. 유엔 사무총장 같은 사람을 시키고 있는 거죠. 이 개인 캐릭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감시를 받고 그 사람들 직원을 들어야 됐는데 거꾸로 보호받고 이렇게 되면 대통령을 위한 조직이 돼버리죠. 탁현민이 띄워주고 윤건영 씨도 바로 비서실 출신이죠. 윤건영이 보호하는 게 문재인의 청와대 비서실이었습니다. 근데 과거를 한번 더 볼까요? 저는 약체 정부로 노태우 정부를 꼽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비서실장 누구였는가 봤더니 홍성철, 어이구 장관을 뭐 많이 하신, 그 다음 노재봉 선생. 노재봉 선생님은 좀 두려워요. 너무 해박하고. 정해창 씨, 검사 출신이지만 같은 경복고 나왔지만은 정해창 씨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뭐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통령이 오히려 비서실장 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은요 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라는 역할을 과거에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온 영화 중에 사선이란 거는 사격을 하는, 우리 사격하게 되면 사선에 쓰잖아요. 그겁니다. In the line of fire.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바로 이 사선에 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각 분야의 참모장들, 육해공군의 참모장을 참모총장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민간 분야의 참모장들을 쭉 이끄는 게 대통령 비서실장. 그걸 거느리고 딱 최전선에 쓴 야전군 총사령관, 커맨더 인 치프,
치프, 참모장들을 거느린 커맨더가 저는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사선에서 적을 상대로 칼춤을 추고 용기를 부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대통령이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칼춤 쳐봐하고 잘했어 못했어 자기가 위문을 받으려고 하는 거였죠. 굉장히 약체 정보고 엉터리 정보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 모든 거는 국민이 주권자니까 국민이 대통령 보고 나가서 싸워서 우리나라 국익 지켜 그럴 때 국민들이 봐야 되는데 국민들이 공연하는 배우인 대통령을 보고 감탄해야 되는데 무대에 올라간 대통령이 그 배우죠. 배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관객이 모였네. 나 기분 좋아.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해 환호하는구나. 아니지. 당신의 역할을 보고 환호하는 건데 역할은 하지 않고 나를 위해 환호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거기에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막 레이저 쏘고 하니까 국민들이 국민들은 뭐 하고 마는데 본인이 우와 나를 띄웠구나 이렇게 하고 윤건영 씨는 대통령을 누가 욕해 이렇게 이게 문제라.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게 역시 이재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과거의 대통령들은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이승만 당대의 국제정치학자로서 해박한 시각을 갖고 있었고 박정희 조국 군대와 전두환 씨도 계속 뭐 한강부터 많은 걸 해낸 사람 아닙니까? 나를 따르라가 원래 어원은 미국 보병학교의 구호입니다. Follow me입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게 상당히 독재적이죠. 근데 독재를 해야만 돌파가 되거든요. 근데 이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은 Follow me를 해서 성과를 거뒀는데 이걸 독재로만 봤던 게 문재인 같은 그런 세력이고 이재명 세력이죠. 그래서 그거는 없애겠다. 좋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다른 방법으로 또 하면 됩니다. 일치단계에서 하면 되는데 그건 아니고 자기는 계속 주목받는 연예인으로 있으면서 많은 부를 모으고 관객들은 나라에 대해 환호를 하는 것까지 좋은데 국민들은 가난해지고 문제 해결이 안 됐으니까 배우만 돈을 벌고 하게 되면 이게 뭐냐 이게 자본주의 모순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국민들은 환호하면서 위로라도 받지. 프로야구에서 누가 잘해가지고 유명해지면 국민들은 환호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돈을 벌죠. 그리고 뭔가 만족이라도 가는데 이 만족은 국민이 관객이 갖지 못하고 선수만 갖게 한 게 누굽니까? 그게 문재인 정권에서 대통령 띄우기였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비서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엉터리 정치가 많았는데 이재명 씨 역시 거기에 갇혀갖고 쭉 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이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한 여당을 의석을 가지고도 갇혀버렸고 지금은 꼴통으로 몰리는 겁니다. 딸랑이 정치가 정당한 건 줄 알고. 이제 이재명 씨가 지금 상당히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걸로 저는 봅니다. 저는 지금 뭐 이대로 간다면 5대3의 비율로 저는 안철수 씨가 단일화 안 하고 그 양반도 완주를 해도 15% 이상 표를 받아야 선거자금 돌려받잖아요. 받을 것 같아요. 과거 하도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씨가 못 해놓으니까 정동영 후보가 나왔지만 참패를 했잖아요. 근데 MB가 당선이 됐지만 이해창 씨도 완주를 했어요. 단일화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15% 얻었어요. 이런 꼴이 재현되지 않을까. 민주당 지금까지 한 거 보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저게 한 세력을 대표하는 당인데 너무 답답하다. 과거에 국민의힘 전신이 그런 모습 보였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이걸 이재명 씨가 어렴풋이 감은 잡은 것 같은데 환골탈퇴하지 못하면 이번 선거에서 지더라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언젠간 이 정당이 또 국힘당을 대체하고 집권해야 되는데 이 프레임을 빨리 깨고 나와서 쫙쫙쫙 어린애들이 클 때 잘한다 할 때 축축 크면서 외연을 확장해야 그래야 통일도 하죠. 무슨 종전선언을 아직도 붙잡고 앉아있고 아이고 오늘 대통령이 이제 각본 없는 국민과 이제서야 민주당 정신 차리시고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참모총장입니다. 대통령한테 바른 말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 주변에 이해식이라고 하는 현역 의원을 배우자 실장으로 임명한 거는 치욕, 입법부의 치욕입니다.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현역 의원을 배우자 실장에 임명합니다. 다 딸랑이들이 있는 거죠. 민주당 이 프레임 빨리 깨십시오. 이재명 씨 이제 감 잡은 거 확 확장시키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